인권과 삶의 가치를 존중하고 추구하는 워라TV입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겹치면서 25년 뒤인 오는 2050년이 되면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연금 의료비 지출 비중이 지금보다 배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는 한국은행의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한 취업자 수 추세 전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담긴 내용인데요. 보고서는 고용시장을 평가하기 위해 추세 취업자 수를 자연실업률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취업자 수, 즉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 경기 중립적인 취업자 수 규모로 정의하고 이를 추정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추세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올해 10만 명대 후반 수준으로 추정했습니다. 상반기 취업자 수가 추세를 밑돌고 있고 하반기 이후에도 미국 관세 정책 여파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 둔화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고용 상황은 다소 부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추세 취업자 수는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고용 규모를 말하는데요. 15세 이상 인구 증가율, 경제활동 참가율 등 노동 공급 요인과 자연 실업률 수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시 말해 추세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인구 증가율과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을수록 자연 실업률은 낮을수록 커집니다. 문제는 추세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점차 둔화돼 2032년경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이는 경제가 잠재 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이어가더라도 실제 취업자 수는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후에도 추세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2050년경 취업자 수 규모는 지난해의 90%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취업자 수가 줄면 GDP 성장률도 둔화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취업자 수 감소는 생산 요소 중 하나인 노동 투입의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우리 경제가 인구 감소로 추세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비용도 부담해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추세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2030년경부터 노동 투입이 GDP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인구 감소로 경제 성장이 정체되더라도 1인당 GDP가 늘어난다면 개인의 후생은 나아질 수 있지만 고령화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하락하기 시작하는 2030년경부터는 1인당 GDP 증가율도 구조적인 하락 압력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GDP 대비 연금과 의료비 지출 비율도 소득 대체율 등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고령화와 경제활동 감소로 2025년 10% 수준에서 2050년 20%로 늘어나면서 부양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또 보고서는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과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낙관적인 시나리오도 분석했는데요. 경제활동 참가율이 분석에서 전제한 것보다 2050년까지 4%포인트 높아진다면 취업자 수 둔화 시점은 기본 시나리오 대비 5년가량 늦춰지고 2050년경 취업자 수는 2024년 대비 95%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1인당 GDP 성장률은 연평균 0.3%포인트 높아지고 GDP 대비 연금 의료비 지출도 2050년 기준 1.3%포인트 완화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에 보고서는 출산율을 높이는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하며 출산율 제고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인력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 활용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아울러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예를 들어 신성장산업 육성과 이에 맞는 교육제도 개편, 경력 단절 해소, 은퇴 연령층 계속 고용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워라TV였습니다.